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캘케니우스와 큐보이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락킹 메커니즘과 또 캘케니우스와 큐보이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작은 아치, 캘케니오 큐보이드 아치, 또는 뭐 약간 연장해서 라테랄 롱지튜디널 아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그와 또 약간 연결되는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 또는 뭐 웨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스브탈라 조인트, 캘케니우스와 탈루스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스브탈라 조인트의 유출할 중립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탈루스 헤드를 이렇게 펠페이션 해서 잡은 상태에서 4번과 5번의 메타타잘 헤드를 잡고 발등 쪽으로 이렇게 돌지 플렉션 시키지 않습니까? 돌지 플렉션을 시키게 되면 말씀드렸던 캘케니우스와 탈루스가 잠기게 됩니다. 이 잠긴다는 것 자체는 스브탈라 조인트가 훨씬 더 견고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기는 메커니즘 자체는 캘케니우스의 앞쪽 엔트리얼 쪽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아마 제가 빨간색 사회편으로 좀 칠해놨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앞쪽 부분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놓은 이 부분에 일종의 약간 프로세서 극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큐보이드의 내측면 중간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극돌기가 있고요. 또 형태 자체가 한쪽 면은 약간 오목하고 한쪽 면은 조금 이렇게 볼록한 그런 어떤 캘케니우스와 큐보이드의 단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두 개의 어떤 돌기가 딱 만나면서 잠김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캘케니오 큐보이드 락킹 메커니즘이라고 하고요. 락킹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4번, 5번 메타타잘 헤드를 잡고 위로 굉장히 젠틀하게, 강하게가 아니고 굉장히 너무 약하게도 아니고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위로 돌지 플렉션 시키게 되면 딱 잠긴다는 느낌을 검사자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캘케니우스와 큐보이드가 그런 구조적인 특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러한 잠김은 결국 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페로니우스 롱구스라는 머슬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캘케니오 큐보이드 락킹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캘케니오 큐보이드의 락킹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잠김 자체는 발이 수피네이션 할 때 보통 한 게이트 사이클에서 첫 번째 발이 공중으로 날아와서 지면을 닫고 그 다음에 전족부가 닫고 다시 뒤꿈치가 들리면서 푸시 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몸을 발이 몸을 밀어내려고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내고자 할 때 이러한 락킹 자체가 없으면, 이러한 락킹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수피네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발은 공중으로 날아와서 지면을 받아들이자마자 프로네이션 동작을 일으키게 되고요. 운동을 취하게 되고 다시 뒤꿈치가 들리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뒤꿈치가 들린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로니우스 롱구스 뿐만 아니라 솔레우스도 당연히 관여하는 거고요. 이렇게 발을 밀어내는 동작을 취하고자 할 때 조금 전에 먼저 설명드렸던 그런 캘케니우스 큐보이드 락킹 메커니즘이 없으면 발의 어떤 미드 타잘 쪽의 발,
상태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피네이션 동작에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락킹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수피네이션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수피네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발을 추진해 나가는 푸시오프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캘케니우스와 큐보이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락킹 메커니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또 약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큐보이드 또는 캘케니우스 이쪽 관절에서의 골절, 프랙처도 실제로 스포츠 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최근에 본 논문들 중에서 미국 텍사스 주립대 스포츠 의학 쪽에서 나온 어떤 논문에 의하면요. 제가 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운동선수들의 한 4% 정도가 이런 캘케니우스, 큐보이드 쪽에 프랙처가 일단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발레리나, 발레 댄서를 하시는 분들의 17% 정도가 지금 말씀드렸던 큐보이드 또는 캘케니우스 어떤 프로세스 쪽에 어떤 프랙처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 자체가 인벌전, 발이 바깥쪽으로 접질러서 심하게 프랙처가 앵클 스프레인이 일어났을 때 그 앵클 스프레인 이후에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동반되는 어떤 프랙처가 한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락킹 메커니즘, 다음에 페르니우스, 다음에 솔레우스 이런 쪽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근육들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익숙치 않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 아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CCA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늘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 자체가 세 개의 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개의 아치. 그래서 내척 종아치, 외척 종아치, 행아치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버프로네이션이 굉장히 심한 경우 당연히 내척 종아치, 미디알 롱지튜디널 아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버프로네이션이 심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라테랄 바깥쪽에 말씀드렸던 그 외척 종아치도 충분히 같이 무너진다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심한 환자에도 CCA 패드 또는 캘케니오 큐보이드 아치를 처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결국 오버프로네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아까 그 캘케니오 큐보이드 락킹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버프로네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푸시 오프 단계에 문제가 초래되거든요. 미드 스탠스에서 푸시 오프 단계로 넘어갈 때 오버프로네이션 또는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캘케니오 큐보이드의 락킹 메커니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수피네이션이 되어서 발이 수피네이티드 된 상태로 발을 푸시 오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다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어버노멀 프로네이션, 발이 내측으로 설어지는 경우 반드시 내측 종아치, 외측 종아치, 횡하치가 같이 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푸드스틱 아니면 풋 바이오메카닉과 관련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큐네이폼, 세 개의 큐네이폼과 큐보이드, 네비큘라 이 5개의 뼈에 대한 어떤 기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점점점 더 부각되어서 어떤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설명되어지는 게 가장 최신의 어떤 뭐 이쪽에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최근에 보면 뭐 저는 뭐 이제 원장님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제가 오프라인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뭐 저도 많은 뭐 논문들을 늘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라테랄 칼룸 컴프레션 신드롬, 라테랄 칼룸 컴프레션 신드롬. 다시 말하자면 4번, 5번, 그 다음에 큐보이드, 캘키니우스 이게 라테랄 칼룸이지 않습니까? 발에서 라테랄 칼룸, 1, 2, 3번은 미디알 칼룸, 4, 5번은 라테랄 칼룸입니다. 이 라테랄 칼룸이 주저앉는 그러니까 라테랄 칼룸 컴프레션 신드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논문들도 나오고 연구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두서없이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푸드스틱 테크니션, 푸드스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어떤 테크니션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 또는 캘케니오 큐보이드 아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캘케니오 큐보이드 락킹 메커니즘과 연결하여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처방이다. 그럼 어느 때 처방하느냐? 반드시 발이 수피네이션, 최근에 어떤 처방되는 것들, 사실 예전에 저도 당연히 이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는 당연히 뭐 바루스 아니면 앵클 스프레인 뭐 또 그런 환자들한테만 처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쭉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버프로네이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에서도 충분히 처방 가능한 매우 중요한 어떤 처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확인 방법은 당연히 라테랄 칼룸이 충분히 주저앉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제가 볼 때는 무난한 거는 이제 역시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희들 회사에 나오는 그 풋스캐너, KT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육안도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풋스캐너, KT뷰로 검사하기 뭐 여건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버프로네이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 된 환자에게도 충분히 처방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결국 오버노멀 프로네이션 또는 오버프로네이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보행으로 접어들었을 때 힐 스트라이커, 그 다음에 미드 스탠스, 푸시오프 단계에서 오버프로네이션, 오버노멀 프로네이션 된 상태에서는 결국 수피네이션 동작, 푸시오프 동작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캘케니오 큐보이드 아치 락킹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또 그런 것은 페르니우스 롱구스라든가 솔레우스의 어떤 근육, 결국 뭐 솔레우스라든가 페르니우스 롱구스 자체가 주로 하는 게 결국 인벌전 시키거든요. 발을. 특히 페르니우스 롱구스는 인벌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페르니우스 롱구스는 발을 인벌전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결국은 퍼스트 메타타잘 자체가 플랜탈 플렉션 하게끔 페르니우스 롱구스가 유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떤 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 또는 말씀드렸던 캘케니오 큐보이드의 락킹 메커니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뭐 본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들 회사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뭐 관련된 동영상이 이미 촬영됐다라고 하면 뭐 그 영상물을 찾아서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제가 또 준비해서 오늘과 같이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희들 알프스만이 고유하게 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세계적인 최신 경향입니다. 세계적인 최신 경향 자체가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세계의 큐네폼, 큐보이드, 네비큘라 이 부분에 뭐 풋 바이오메카닉 쪽에 좀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이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뭐 논문이라든가 뭐 최신 경향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캘케니오 큐보이드 패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영상물 보시고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